우리가 이규보의 오늘 동명왕편 이제 3문 들어가기 전에 그 동명왕편을 작품을 통해서 진행을 하기 전에 이규보도 시를 썼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들 중에 한 분이세요. 사실 그 중에 이 시를 정말 좋아하는데 며칠 전에 뉴스를 보고 나서 아직도 우리 20대의 우리 청년들이 그 경찰차에 연행돼 가는 걸 보면서 상당히 많이 마음이 되게 아팠고 되게 숙연했어요. 일본의 그 수출 규제로 인하여 지금 불매운동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건이 터지고 있는데, 대사관에 이제 그래갖고 잡혀갔는데, 물론 시대가 이제는 민주주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정착된 시기고,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시대라서 그렇게 크게 연행돼 가는 그 모습에 많이 아픔을 보다는 숙연해진 쪽으로 많이 가고 있었는데, 좀 말하고 싶더라고요. 일본 사람들한테 우리가 오늘 하는 작품들을 보면은, 물론 앞서 본 작품에서도 우리 박인노의 선상탕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그 일본 사람들한테 다 잡아서 어떻게 하겠어? 토벌하겠어?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평화로 너희들을 다스릴 거야. 그렇게 마무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거기에서도 계속 외적에 의해서 계속 고난을 받는 거에 때문에 박인노라는 그분이 왜 헌원 씨를 원망하고 진시황을 원망하고 했어요. 거꾸로 본다면 도대체 우리는 아까 박인노의 임진왜란 30년 전에 태어났다고 말씀드렸죠. 그때부터 그 전부터 우리는 왜 이 왜라는 일본에 의하여 계속 침략을 당하고 현재 2019년을 사는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또 그런 문제로 인하여 연행을 당하고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저희 뭐 트윗이나 뭐 여러 유튜브나 여러 방면 쪽으로 저도 좀 더 물론 불매운동이 물론 우리 국민들이 택한 방법이긴 하지만 좀 더 오늘 김인겸의 일동장유가를 하는 이유도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릴 건데, 대통령도 올해 휴가는 국내에서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임시 방편에 물론 중요한 선택이긴 하지만 이렇게 몇백 년을 지나서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일본에 의하여 계속 이렇게 힘든 상황을 겪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다가 좀 유튜브로서 선택한 작품을 먼저 일동장유화를 하기 전에 이규보의 영정중어를 택한 이유는, 너무나 사실 일본은 좀 이따가 일동장유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 너무나 발달되어 있고 어느 정도까지 좀 고도의 상황에 이른 거를 우린 인정해요. 그렇다면 좀 더 그런 탐욕의 무모함을 좀 깨닫는 그런 이미지를 이 지구에 보여주는 거는 어떤가라는 그런 메시지를 조금 전달하고 싶어서, 저도 물론 TV에 보도되는, 뉴스에 보도되는 거는 불매운동과 일본은 여행을 가지 않는 거, 여러 가지 그들의 문화를 잘 보지 않는 거, 여러 가지 선택이 있겠지만 좀 더 그들의 탐욕을 일깨워줄 수 있는, 물론 그런 방법도 하시고 계시겠죠.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그들의 그런 탐욕의 무모함을 좀 일깨워줄 수 있는 우리 20대 청년들 플러스 우리의 한국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제가 사실 유튜브를 오랜만에 촬영을 하려고 저도 결심을 하게 됐어요. 뭔가 몇백 년 동안 우리는 왜 꾸준히 외적에 의하여 침략을 받고 계속 일제강점기를 겪어야 되고, 또 지금에 와서도 또 그런 규제에 의하여
며칠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독도가 또 자기네 땅이라고 또 하고 있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더 아울러서 그들의 탐욕의 무모함을 깨칠 수 있는 그런 우리 국민이 되기 있으면 하는 소망으로 제가 이 작품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영정중월이에요. 물론 산에 사는 스님이 여기서는 이제 다시 작품으로 들어올게요. 달빛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달빛을 병에다가 물에 담고 병을 담았. 그러니까 병 속에 물을 담에 그 달까지 담는다고 생각하고 담으신 거겠죠. 그래서 집에 와서 절에 와서 보니까 병을 이렇게 딱 따르는 게 물을 따르면서 달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 불교의 진리인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달을 통해서 그 깨달음을 주는 건데 우리의 한국 국민들이 일본에게 1차적인 행동 플러스 뭔가 깨달음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모색해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반도체서부터 의료서부터 뭐 여러 가지 뭐 문화서부터 물론 우리 K-팝도 세계에서 인정하고 있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야 될 시기가 왔어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일본에 대한 이 탐욕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되는 수모를 벗어나야 되지 않는가라는 책임감으로 이 시를 시작하는 건데 그들이 그렇게 탐욕을 부려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전달하는 메시지를 저도 트윗이나 뭐 유튜브나 여러 곳에서 물론 일본어로 하고 있고 영어로 하고 있지만 올리고 있는데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다면 우리 선생님들도 시간이 되신다면 선생님이 또 돼서도 학생들한테도 그런 메시지를 드릴 수 있는 선생님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규보의 영정중어를 갖고 왔고 김인겸의 일동장유가를 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어떤 걸 왜 이 작품을 시작하냐 대통령이 올 휴가는 국내에서 보냈으면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때 일동장유가는 물론 일본을 이제 통신사로 가게 되는 건데 임난 때 당연히 국교가 어떻게 됐어요? 단절됐었겠죠. 그런데 세종 때 통신사가 파견된 후 임진왜란으로 조선과 일본의 국교가 단절되었겠죠. 그랬다가 영조 때 여기 잠깐 내려올게요. 김인겸이 참여한 개미통신사, 이제 개미년이니까 개미통신사가 되겠죠. 일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도쿠카 이에시게가 1760년에 아들인 도쿠카 이에하루에게 관백의 자리를 물려주고 죽게 되자 도쿠카 이에하루가 막부 쇼군의 지위까지 계승하면서 그의 세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조선에 통신사 파견을 청한 거를 영조가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조약을 맺고 통신사 파견하게 된 게 1760년 물론 63년으로 이제 가는 건데 그때 다시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임난 1592 때 벌어진 임난을 통해서 국교가 단절됐다가 다시 이렇게 63년도에 통신사로 일본을 가게 되는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1763이에요. 얼핏 지금 200년 조금 안 돼 150년 정도 되는 단절 기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대한 규모로 조엄 통신사의 제일 상급자죠. 조엄이란 분과 부사 2인배 외 477명이라는 장대한 규모죠. 사실 477명이면 그 규모로 꾸려져 가지고 일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가인 김인겸은 삼방 서기야, 서기. 서기는 알죠? 우리가 쓰는 일을 하는 거면 그 여행의 기록에 대해서 쓰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록을 하는데 제가 이 작품을 일본을 굳이 방문하지 마시라는 대통령의 말을 불구하고 이걸 왜 작품을 하냐면 맨 마지막에 있는 이 김인겸 작가가 남긴 메시지를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작품을 선택을 했어요. 맨 마지막 잠깐 다시 언급을 할 거고, 사행가사가 무엇일까라는 것도 오늘 언급을 할 건데, 연도를 볼게요. 1163년이고요. 64년까지 거의 1년, 거의 11개월간 동안 대마도부터 오사카, 에도에 이르기까지 긴 여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477명이라는 우리 조옴이라는 통신사 제일 높은 분과 함께 김인경이 기록을 하시는 분으로 김인경 작품인 일동장유가를 보는 건데, 방금 봤던 사행가사가 그럼 무엇일까? 형식상 사행가사의 대표적인 작품이 이 작품이에요. 이 작품. 그러니까 사행가사 하면은 일동장유가를 떠올려야 되고, 일동장유가 떠오른다면 연행가가 떠올라야 돼요. 그거는 홍순학의 작품인데, 그거는 중국 청나라를 갔다 온 기록을 한 작품이죠. 그럼 사행가사는 무엇일까? 기행가사의 한 갈래예요. 그런데 국가나 임금으로부터 부여받은 공식적인 외교 임무를 방금 봤던 것처럼 영조에 허락을 해가지고 갔던 그런 사신들이 기록한 가사가 사행가사예요. 사행가사라는 뜻도 정확히 아셔야 되고, 공적으로 가는 거죠. 공적으로 임금의 명에 의하여. 그렇지만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기행가사의 일부니까 개인적 보고의 성격이 강하고, 거기에 주관적인 느낌,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많이 이루어지지만 어디에 주관적인 느낌이 개입되는지, 그거를 또 우리 시험에 답이겠죠. 객관적인 사실, 주관적인 느낌, 그게 기행가사의 특징이라는 것도, 쓰는 것도 우리 기출문제 한 번 답으로 나왔던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과 주관적인 느낌, 평가가 기행가사의 특성이라는 것도 잘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일동장유가의 문학사적 의의는 무엇일까? 국문으로 되어 있어요. 국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엄청 장편이고, 4권으로 되어 있고 8,000여 구가 있는 아주 긴 기행가사 장편이에요. 그래서 효시가 되는 작품이고, 일본의 풍물, 풍속, 자연 소개하고요. 일행 등의 같이 한 일행들의 모습, 일본 사람들이 접대하는 모습들 다 나올 거예요. 그런 거를 좀 이제 확인하시는 작업을 할 건데, 인물의 상황까지 전달하고 있는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4권의 책에 의하여. 그래서 당시 일본의 사정을 국문으로 기록하여 국내에 알렸다는 것. 그게 문화사적 의의예요. 저런 거 이제 우리 시험에 답이 나오겠죠. 조던 후기 가사에 일본 체험 내용을 부여하면서 우리 외교사절단의 규모 477 1763내 11개월간 한일 양국의 외교 방법, 작가 일본에 대한 시선 어떻겠어요? 시선이 좋지 않았겠죠. 않아요. 지금 우리의 시선이 더 안 좋겠지만, 그때나 1763년이나 1592나 물론 또 이제 더 거슬러 올라가고 또 더 거슬러 내려오겠지만, 2019는 사고 있는 우리의 그런 문제와 별반 다르지 않은 반감이 있어요. 하지만 일본의 물론 우리 박지원의 열암 일기를 통해서 중국 청나라의 그런 문물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도 발달된 그 문물에 대한 거는 놀라워해요. 감탄해요. 그런 것도 객관적 사실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주관적 시선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아셔야 되고, 그런 거를 대한 귀중한 자료가 되어 있고, 작품 속에서 한중일 3국의 도시 경제를 비교해요. 우리 뒤지지 않아. 하지만 운이 안 좋아서 라는 말을 좀 달긴 하죠. 그래서 중국에 비해서 뒤지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긴 하나, 일본의 민중이나 학술, 기술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보였다면, 이제 실학사상이 더 진한 정약용에 의하여 실학사상이 이용 후생 그런 관념이 있을 때는 좀 달라지긴 하지만, 그 전에 갔다 온 거고, 물론 이용 후생 실학사상의 기반이 되는 시선을 갖고 있는 거는 여기에 많이 녹아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관동별곡인 강원도의 송강이 관찰사로 가서 기록한 관동별곡을 지지난주에 자세히 봤어요.
그리고 일동장유가라는 기행가사의 한 갈래인 사행가사인 그거를 비교해 본다면 여행의 체험을 가사라는 양식으로 8천여 구라는 무제한 정말 너무 긴 그 가사 양식으로 형상화했어요. 둘 다. 물론 일동장유가 더 장편이죠. 훨씬 장편이고. 그래서 공통점은 여행의 체험을 가사란 양식으로 형상화한 기행 가사이다. 그러니까 공통점이 되겠고, 관동별곡 같은 경우에는 정철이 살았던 삶의 시대는 우리가 기억하시라고 했죠. 임진왜란이 있기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그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조선 전후기를 나누는데 전에 사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기면 대체로 우리의 사상이 조선 그 선조인들 사상이 주자학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품에 녹아져 있는 그 사상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일동장유가는 임난 후 국교 단절됐다가 150년 후에 다시 조약을 맺고 영조 때 간 조선 후기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을 자체로 말해요. 어떤 이념에 쌓이지 않고 자체로 보고 그 관심을 서술해 가요. 이게 이제 또 우리 시험의 답이 되겠죠. 그래서 나열하고 병치하는 서술적 표현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전후기라고 말을 하면 알겠죠. 작가의 의식의 차이도 영향을 당연히 주겠죠. 관동별곡이 그러니까 그런 의식이 형식의 서사, 본사, 결사로 간다면 그런 정형화된 구조로 간다면 일동장유가는 여정에 의하여 어떻게 하겠어요? 형식, 표현하는 형식도 자유롭게 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쉽게 기억한다면 전후기를 기억한다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서술형의 답이 되는 거 있는 건데 문제의 방식은 제가 다다음 주 오픈하는 200제 문제 때 제가 서술형 문제 풀이할 때 제가 자세하게 어떤 유형의 문제를 했을 때 이런 답을 조금 변화시켜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때 다시 언급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글씨체가 다른 예의 국민을 만들고자라고 하는 이 일동장유가 가사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선상탄, 외적이 쳐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일장검을 차고 박인노가 통주사로서 수군 통주사로서 배에 있는 거기에서도 7번 쳐들어와서 7번 풀어주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본을 가서도 일본에 비유하는 표현들은 사실 개돼지라고 해요. 이 개돼지 같은 비린 것들 모두 다 소탕하고 사천이 60주를 일본 땅이겠죠. 조선 땅을 만들어서 왕화 임금의 덕화에 목욕을 감겨서 예의 있는 국민을 만들고자 함이라 하는 게 이 일동장유가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이거를 사실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유튜브 촬영할 게 상당히 많긴 한데 이걸로 오늘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아무리 2,000원짜리에 3,000원짜리 면티를 입은 사람의 그 덕과 디자이너가 만든 옷을 아무리 몇 천만 원, 옷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덕이 없는 이미지를 가진 일본을 이 세계에서 앞으로 또 태어날 모든 세대들이 봤을 때 그들의 시선이 어떤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는 많은 문화와 많은 언어와 이런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언급을 해야 되고 물론 불매운동도 여러 가지 방편이 되긴 하겠지만 일본은 안 가고 하지만 그거는 일본의 그 정치인 또한 일본 사람이 말하는 게 사실 더 괘씸하긴 한데 한국 사람들은 일본을 워낙 좋아해서 오래 가지 못할 거다라는 말을 어제 뉴스에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들의 인터뷰를 한 거를 우리는 이 작품이 1763년에서 물론 1년 더한 64년도까지의 작품의 11개월이니까 64년도까지 11개월 동안
김인경이라는 삼방서기가 기록한 이 글을 마음속에 담고 어떻게 그들을 예의 국민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이 작품을 통해서 또한 그들의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 인정한 부분을 더 넘어서서 우리의 나라가 발전이 돼야 되겠죠. 사실은 뭔가 그쵸 발전이 되지 않으면 그들을 예의 국민을 만들 수 있는 방편이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우선 맨 마지막 부분을 읽고 작품을 자세히 들어가려고 합니다. 관사는 봉국사요. 봉국사, 절사죠. 오충 물로 위에 연화문 구리 기둥 운소. 구름 낀 하늘겠죠. 다구나. 수석도 기이하고 상당히 기이하다, 감탄하다, 그런 기구에 대한 이렇게 어떻게 했을까. 땅이 정말 비옥하다. 다 인정해요. 외양에 사는 데는, 그러니까 살고 있는 거기는 너무 사치스러워 하면 측량 없다. 물론 좋은 뜻으로 감탄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긍정적인 시선은 아니. 너무 사치스러워 하는 말이니까. 산새 농장하고 수새도 감싸 안고 있고 옥야 천리. 너무 땅이 비옥해. 들판도 너무 잘 되어 있어. 많은 국민이 너무 편하게 살아 하는 거 다 여기서 인정합니다. 물론 지금의 일본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겠죠. 우리도 거길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넘어서려면 인정해야 돼요. 그렇죠? 넘어서서 우리가 방어할 수 있고 그들을 예의 국민을 만들 수 있는 우리의 뭔가 우리의 그런 방편을 떠올리기 위해서 알 건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분도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떠냐면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애달퍼요. 이렇게 좋은 곳을 일본인들이 일본이 표현한 게 개돼지라고 한 게 일본이에요. 황제를 다칭하며 자손에게 전수하니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시설들 여러의 그런 외놈의 기물들 그런 것들을 자자손손 전수하고 있으니 그걸 다 소탕해서 우리 조선 땅을 만들고 싶어. 그들을 예국민으로 만들고 싶어. 라고 끝나는 작품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한글 자료를 드렸던 자료를 통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보는 일동장유가를 보고 일단 전체적으로 구성을 좀 볼게요. 나머지는 자세하게 우리 한글 자료를 통해서 볼 거고 전체적인 구성을 본다면 노정이 아까 영조 때라고 말씀을 드렸죠. 8월달 더운 달 출발을 해요. 서울을 출발해요. 그러니까는 일동장유가가 만약 시험에 나온다면 어느 부분이 나올지 모르지만 많은 학생들이 혼란스러워요. 일동장유가의 전체적인 구성을 모르고 항상 교과서에 실린 부분만 알고 있다가 혼란을 겪죠. 갑자기 일본 지역이 나오고 우리나라 지역이 나오고 조선 지역이 나오고 하니까 이 문맥을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전체 구성을 좀 아셔야 돼요. 부산항을 출발을 해요. 부산항을 출발해서 대마도를 거쳐서 일본 본토를 가로질러서 오사카에 도착하고 에도, 목적지가 에도예요. 동경, 에도에 도착하죠. 그래서 돌아오는 길도 이렇게 같아요. 거꾸로. 그래서 에도를 떠난 것이 3월 11일 해가지고 부산에 도착한 게 6월이고 임금한테 다녀왔습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까지 해서 11개월 장거리 여행이죠. 11개월. 그래서 떠날 때 어린 소녀들은 다른 나라 가니까 좋겠다 막 그러는데 많은 분들은 이별을 하는 거 물론 우리가 막 어학연수 거의 어학연수 가는 그런 개월수잖아요. 많은 분들이 막 이별하는 거에 막 슬퍼하는 그런 장면들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4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본에서 친선 사절을 청하여 갖고 우리가 수락을 한 거였죠. 그래서 수록하거나 8월 3일 철 출발해서 우리나라만 거쳐서 가는 방향이 이렇게 돼요. 용인서부터 충주, 문경, 예천, 안동, 영천, 경주, 울산, 동래를 거쳐서 부산에서 이제 배를 타시고 가시겠죠. 그래서 부산에서 배 타가지고 배에서 막 힘들게 막 멀미하고 막 배에 싸납게 막 파도 치는 거에 막 힘들어하는 모습들도 다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고 대마도, 일기도, 축천주, 남도를 거쳐서 적강관에서 머물면서 적강관의 명절 이야기가 이어지고 오사카, 교토,
거쳐서 애도에 들어가는 사행의 임무를 마치는 게 3권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3월 11일 날 다시 애도를 떠난다고 했죠. 그래서 기로에 올라가지고 6월 22일 부산에 도착한 다음에 7월 8일 영접기에 잘 다녀왔습니다 라고까지 말하는 11개월간의 4권으로 된 게 전체 구성이에요. 그런데 대체로 우리 교과서는 떠날 때 이별의 아픔 말하고 배에서 배멀미하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일본에 도착했을 때, 일본의 그런, 과학적으로 발달된 물수기라는 그런 것도 그런 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문맥을 기억할 때 상당히 어려워요. 부분만 기억한다면, 전반적인 거 한다면, 어느 지문이 나오더라도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대 작품을 할 때도 늘 뼈대가 같았어요. 우리 당에 시상 전개할 때도 당나라의 시상 전개 작품 하면서도 현대 작품의 우리의 현대 작품의 1920년도서부터 우리의 개인적 주관적 감정이 얼마나 녹아져 있는지 하는 그런 걸 들어간 것처럼 당 시상 전개와 비슷한 거를 제가 다시 그 전에 한번 대비시켜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사가 장편이 돼. 가사는 한 시가 읊조리는 건데, 우리의 시는 노래를 할 수 있었고, 그 노래할 수 있는 시에 더 많은 이야기를 담기 위해서 가사가 된 건데, 그 가사가 또 8,000여 권, 아까 본 것처럼 4권의 책을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김인경의 일동장유관은 조선 후기 작품이라고 했어요. 관동별곡이 전기고, 산문정신이에요. 산문정신. 시의 산문정신에 대해서는 제가 현대문학하면서 너무나 많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다시 한번 그냥 말을 한 건데, 산문화, 시가 산문화 된다는 거는 형식적으로 거기에 담을 수 없는 한계도 있지만, 그 시에 산문은 뭐예요? 갈등이에요. 서사가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 시에도 담고 싶고 가사에도 담고 싶기 때문에 가사의 장편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이 생각이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담아야 될 시대의 영향력이 있다, 이 생각이 그럴 경우에는 장편이 돼요. 현대산문할 때도 그랬죠. 우리가 60년 70년대 전쟁이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 복구를 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아팠던 그런 할 말들 많은 것들을 담기 위해서 우리 현대시가 서사시가 되고, 또 계속 연달아 계속 나오는 시가 되는 그런 식의 나오는 것들도 많고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사가 장편화가 되는 거는 후기에 시락 정신의 영향도 있고요. 산문 정신에 있고, 많은 견문, 생각들, 작자층이 확대되고 사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다 지금 우리 기출문제의 답이죠. 가사의 장편화가 되는 이유. 물론 작품과 연결해서 이걸 또 서술을 할 때 조금 더 구체화돼서 서술을 해야 되는 우리 서술형 답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인겸의 일동장유관은 일본을 다녀온 거고, 홍순학의 연행가는 청나라를 다녀온 건데, 둘 다 함께 대표적인 기행가사로 꼽히는 이 작품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친설 사절단인 조선 1번, 아까 이거 다 말씀드린 거니까 넘어갈게요.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까지도 글의 객관성을 잃지 않고 담아내고 있는 것도 이 작품에 의미가 있고, 군문으로 된 것도 말씀을 드렸고 한번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필문학에 포함될 수 있는 기행문의 성격 갖고 있는 것도 잠깐 써드렸고, 그래서 지은이의 공정한 비판, 위트 있어요. 해학도 있고, 정확한 노정, 일시 보고, 자연환경 묘사, 여행 중에 생활 같은 거를 그런 개인적인 판단을 통해 삽입했기 때문에 수필문학에도 포함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언급도 하고 있다라는 거 중요하지 않지만, 중요한 건 제가 밑줄 친 이 부분이겠죠. 가사의 장편화가 되는 이유는 저기서 작품에 따라서 다양하게 우리 서술형 답을 쓰셔야 된다라는 거. 전체 구성이 시간에 따라서 아까 1764년 8월부터 해가지고
돌아오는 연도수까지 11개월의 날짜별로 해가지고 정확히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한 거, 방금 본 것처럼 이런 수소 끝에 여기 지나서 적간에 머물렀다가 여기 지나가지고 6월 22일, 7월 8일, 8월 3일에 출발해서 7월 8일에 영조께 복용명 하는 것까지 제가 좀 화면을 크게 해서 한번 다시 반복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동장요가가 8천여 구에 이렇게 4권의 책으로 되어 있구나. 한번 다시 한번 하시면서 제2편의 창의시를 할 건데 이것도 한자를 알면은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 창의시 하니까 어떤 걸까? 제가 일동장요가에 대한 자세한 거는 우리 본강에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거고 제2편의 창의시가 이것도 일본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 번째 행에서 본 난적이 누구겠어요? 일본이겠죠. 이 제2편이란 분은 그러면 언제 사셨던 분일까? 볼게요. 1833년도예요. 좀 전에 1763년에 국교 다시 조약을 맺어가지고 했는데 1833년에 1906년까지 고종 때 문신이고 학자고 이분이 창의 국난을 당하여 의병을 일으키는 것이 창의예요. 그러니까 국난을 당하여 의병을 일으키는 시, 창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적으로 사실 이 의미도 있어서 제가 한 번에 같이 정리해 드리려고 아까 일동장요가 하면서 그 앞서서 이규보의 신도하면서 창의시는 의병시를 가리키는 거로 항일 의병이 일어나자 의병의 체험을 담은 여러 갈래 의병 문학이 나타나죠. 그 중에서 한 시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최익현의 창의시예요. 의병장의 한시는 한문학의 고시적인 표현의 인습을 버리고 역사적 삶의 경험, 투쟁의식, 의병시니까 최익현의 창의시가 그런 거였구나. 대부분 창의시 하면은 되게 뭔지 처음 모르면 감잡기가 어려운데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비 정신도 있고 의병을 일으켜야 한다라는 그 취지가 정확히 들어있는 초야에 묻혀 산 늙은이지만 충성을 잊지 않겠어 하면서 외적을 물리치는 일에 나서겠어라는 강렬한 의지를 갖고 있는 최익현의 창의시를 제가 시대에 맞춰서 한번 보고 다시 올라가서 내용을 볼게요. 내용을 보고 다시 한자를 잠깐 볼 건데 백발로 아까 노인이라고 했죠. 밭이랑에서 분발하는 것은 내가 지금 밭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내 마음은 초야에 있어도 어떻게 해요? 나라를 위해서 언제든지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어. 난적은 누구나 쳐야 해. 고금 예로부터 지금까지 물어서 그걸 못해. 무조건 쳐내야 돼 하는 말인데 우리가 과격하게 가려는 그 의도를 갖고 제가 이 시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분발해야 되는 것 지금 이 시대에 2019년도에 53조의 일본인의 자금이 빠지면 어떡하나 막 여러 가지 지금 반도체 여러 가지 그런 유니클로 아사히 막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넘어서서 우리가 분발할 수 있는 우리의 20대에 우리 선생님들도 20대이긴 하겠지만 이제 그 아래 이제 우리 제자들 우리 20대 선생님들 선생님들겠지만 제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마인드가 어떤 건지를 좀 더 그 인간의 탐욕을 벗어나서 이미지, 예의 있는 걸 심어주기 위하여 제가 가져온 거고, 어려운 한시는 사실 없어요. 떨치다 투가 있었고, 밭도랑 견이 있었고, 이랑묘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시를 하면서 한자를 이렇게 가져온 건 몇 번 안 되는데, 아주 자주 나오는 한자라서 혹시라도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창의가 국난을 당한 의병을 일으킨다. 반복이죠. 여기서 말하는 호수는 흰머리, 노인, 백수, 흰머리고 백수, 노인을 말하는 거고, 겸묘는 이랑, 그리고 초야를 상징하고 민간 또는 초야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초야는 시골, 난적, 아까 말씀드린 외적이라는 거, 개토, 모두 나서서 토벌해야 된다 하면서
백발로 분발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 벼슬을 그만두고 초야에 묻혀 사는 나라도 농사일에 더 힘을 써서 쏟는 이유는 초야의 충심을 바라면서 몸은 초야에 있지만 마음은 나라를 위해서 있다라는 것. 그래서 고금을 물어서 무엇해? 다 토벌해야 돼 라는 투쟁 의식이 응축된 시어가 고금을 물어서 무엇하리? 라고 끝나는 최익현의 시를 봤어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일동장효가의 하나하나 구절과 자세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촬영은 다른 작품으로 다시 한번 촬영을 다음 주에 이어서 진행을 할게요. 고생이 많으셨습니다.